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텍스 세이빙 플랜 해서 10분 컨설팅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절약하는 플랜 이런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거래처는 어느 정도 이 비용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게다가 우리가 어떤 세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떤 세무 대리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오늘 이제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세금을 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한번 접근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주요 거래처들 한번 찾아가서 그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컨설팅 역량 이런 부분을 좀 키워 가시는 방향에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10분 컨설팅인데 엄청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 그 제가 자, 파란색으로 회사 이름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 이름 주식회사 땡땡땡 뭐 요거 쓰시고 혹시 협업세무사 사무실 있으면 써놓으세요. 그게 좋아. 저는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또 회사 이름 했더니 뭐 그 거래처 회사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공한다라는 개념의 텍스 세이빙 플랜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절세 플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안서 용도니까 저희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 드린 거는 요 관련 제안서 내용들을 쓰시라고 보내드린 페이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포인트는 이 법인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득세도 12월에 보셔야 됩니다. 12월에 보셔야 돼요. 참조하시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아직은 결정 전이죠. 12월 뭐 사실 결산 본다 이거는 법인 입장에서 이제 내년 3월에 보는 거니까 보통 3월 한 20일에서 25일에 대부분 마감이 돼요. 마무리가 결산 마감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비용은 언제까지 쓴 게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12월 말일까지 쓴 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2월 말일 날 뭐 직출이 확정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결정 전에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같이 대표님들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이게 비용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이제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는 여기 제조원가에서 보면 되니까 영업의 비용은 별 의미가 없죠. 뭐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소액일 것이고 결국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원가 검토하고 검토한다는 거 뭐냐면 작년 대비, 뭐 전전년 대비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원가에서 이제 비용을 좀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검토사항.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뭐 제시하는 플랜은 이건 읽어보세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거래처의 세무 대리인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고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는 3조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요거는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사무소식, 여기 세무조정계산서 3호서식, 여기 3호서식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3호서식.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에요. 그게 일로 와요.
여기에 이제 요 소득 조정, 이걸 제가 이제 세무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보다 크죠. 일반적으로 커요.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제가 만난 거의 제가 보는 중소기업은 2월 뭐 기부금 한도 이런 거 빼고 하여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항상 당기순이익보다 커요. 거의 그래요. 입금산익 항목이 송금산익 항목보다 거의 항상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비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과세 표준이 지금 17억 6천 정도 돼요. 여기 20% 했더니 산출세액이 3억 3천입니다. 여기 언제냐면 여러분들 2020년도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2020년, 2021년이에요. 여러분들은 2021년 거 보시고 2022년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래처의 2021년도 가장 좋은 건 세무조정 계산서고, 안 되면 요 사무소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작년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하여튼 3억 정도이고,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액 감면이 8,900만 원 정도 적용됐고, 연구인력 개발비예요. 1,400만 원 적용됐고, 그래서 세금을 뭐 이제 총 과감계에서 한 2억 정도 낼 겁니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 회사의 경우에는 틀렸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 낼 땐 더 냈습니다. 자, 왜냐하면 더 냈다라는 건 뭐냐면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세금 내 하고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왔어요.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조정 금액,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세무조정, 입금산입, 손금산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컨설팅 해가고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요거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결산 보실 때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손실이 나는 기업은 감가상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감 이상이 아니고 외감 이하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 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뒤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요거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고 감가상각만 외우세요. 제가 형광펜으로 요 감가상각만 할 건지 안 할 건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기업인지 안 해야 되는 기업, 요거만 체크하시고, 신고조정사항은 가지급금 항목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요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급금 인정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요거예요. 과세 표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겁니다.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가 아닌가 보시는 거 하나. 고용인원이 증가했을 때 고용 관련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요거는 이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2022년에, 자, 이게 2021년도 결산을 보면서 대표님하고 얘기한 거니까 2021년도엔 적용이 안 됐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는 요거를 한번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합시다. 연구인력개발비. 자, 중요한 거다. 여기서 검토사항, 앞으로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기업이 100억 매출을 2021년도에 했어요.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지금 매출을 보고 2022년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 텍스 세이빙 플랜에 대한 얘기를 대표님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봤더니 지금 120억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뭐 1억에서 뭐 2억 정도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20억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20억이 넘어가면 중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런 부분 하나. 두 번째, 이 회사의 매출 추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자, 2021년도에 100억, 22년도에는 119억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150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제외되면서 감면세율이 한 1억 가까이, 예를 들면 산출세액이 3억이면 보통 20%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그 감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대표님들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중기업 매출 122. 요거는 이 업종에 따라 달라요. 도소매 50억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가지급금이 좀 많아서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급 불산임, 요게 입금이 되니까 대표님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다가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럴 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거가 필요해요. 자, 형광펜으로. 이 좀 회계 관리를 위한 격리 업무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높은 격리 업무 지식과 회계 관리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사실상 격리 업무가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전문화되는 걸 우리가 도와줘요. 제가 컨설팅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격리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기업에 가면 뭐 ERP 쓴다는 데도 있고, 뭐 격리나라 뭐 이런 거 쓴다는 데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잘 활용되는 것 같진 않아. 특히 이제 매출이 한 50억 이하의 소기업들은 그걸 쓸 수 있는 뭐 인력이 없거나, 굳이 안 써도 뭐 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사유로 인해서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쉽게,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딱 필요한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격리 업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혹시라도 격리 업무를 좀 내가 좀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커뮤니티에 그 책, 제가 이번에 책 표지 2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책 표지를 또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그 책만 아마 제가 읽었을 때 한 19,000원 정도 저렴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중소기업의 격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구나 정도는 감이 잡히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고용인건이 증가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상시 근로자는 증가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뽑고 자르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0억 이상이 돼가는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을 채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인원 관리,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파란색으로 이걸 당겨서 적어 드릴게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제 구독자 중에 세무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막 바라봐 머리 아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이런 세무사 사무실이 가끔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물론 세무사님 잘못이 아니겠지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세액 적용을 한 그 내역이 세무조정계산서 맨 뒤에 나오거든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써 있고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뭐 예를 들면 10.6명, 당해년도 11.6명, 1명 늘어난 거죠.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한 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그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한 명당 5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도 뭐 1억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중소기업 거의 적용되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요 당해년도 그 근로자 수 계산수하고 상지 근로자 수가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계산한 건데 2021년도에 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무슨 소리냐면 2021년도에는 전년도가 예를 들면 11.0명인 거야. 0.00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잘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 저도 어려워요. 이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디테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항목이긴 해요. 그래서 좀 굵직하게라도 여러분들 작년에 대표님 뭐 직원이 뭐 얼마나 늘으셨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건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경각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인데 이 가매력제권역은 대체 투자에 한해서 적용돼요. 이건 제가 왜 여기 적어놨냐면 요거 설명하고 끝내고 적어 드릴게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뒤에 나옵니다. 연구소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저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면은 그 필요 서류들 달라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회사 아까 제가 최저한세 적용세액 공제 감면 공제라고만 할게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 회사는 얘 받으면 안 되고 얘 받으면 안 되고 얘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적용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매출이 이미 120억을 자, 중특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매출이 12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감면 안 되죠. 대상 아니에요. 적용했다는 거죠. 자, 수도권 과밀억집 권역에 있는 회사예요. 기계는 샀어요. 샀는데 중고 대체 투자가 아니에요. 세금 신고하시고 아마 제가 제 기억에는 2021년도 신고했으니까 2년도죠. 2년도 10월인가 경에 10월인가 요 정도에 감면세금 다 내고 가산세 다 내고 이렇게 해서 가산세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대표님 이세공제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분명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뭐 손익계산서 이거 뒷장 먼저 나왔네. 자,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전이익이 50억이야. 작년에 16억이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액 자 2022년 2021년 뭐 이런 100억
원가에서 여기 뭐 80억, 매출 총이익 20억, 판관비 뭐 15억, 영업이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매출 150억, 원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결산이 안 돼 있긴 제로로 되어 있고 매출 총이익 150억, 판관비면 그간에 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억, 영업이익 뭐 120억 막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냐면 자 보라색으로 이쁜 색깔로 여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자 여기 보세요. 전년 대비 원가 비율이 80%잖아요. 80%니까요. 80%. 그러면 5, 8에 40, 80, 120억이네요. 그렇죠? 120억 원가가 예측이 되고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30억이고 판값이 30억 쓰면 안 되겠네. 뭐 20억이고 뭐 이런 형태로 예측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야, 작년에 16억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재무제표 중에는 손익계산서에는 아직 원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회사들이 많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대표님하고 얘기하실 거라 하면 전년 원가 비율을 적용하면 좋겠다. 단 올해는 원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을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원재료 값이 너무 올랐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측한 겁니다. 비율 대비 이렇게 예측했고,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작년에 190억, 올해 210억, 원가 62억, 뭐 60억 예측을 해보니 쭉쭉쭉쭉 나가서 뭐 16억인데 50억.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외수가 저쪽에서 세전이익이 50억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 원가 비슷하네요. 여기는 원가 반영됐던 회사네. 죄송합니다. 2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주요 계정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대표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기는 20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진 않겠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네. 판매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표를 비교하셔가지고 전년 대비 전년의 내용, 올해 이제 예측 내용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 회사 볼게요. 190억, 210억. 원가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를 보시면 작년에 112억, 110억 8천, 118억 정도 썼는데 97억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어디서 많이 차이 나? 앞장에 그 판매 수수료 나왔던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변경 가능한 내용이니까. 자,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원가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여러분들 거래처의 손익계산서의 원가는 크게 신뢰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땐 얘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얘기하는 방법. 작년에 대표님 요로고에서 원가가 총에서 매출 원가가 뭐 이만큼입니다. 매출 원가가 이만큼이니까 비중이 몇 %인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뭐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뭐 대표님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매출 총액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원가가 같이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작년과 동일한 판관비 비율을 썼다 하면 영업이익도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 회사가 만약에 부채가 많은 회사라 그러면 이자 내기도 힘들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검토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줘. 주요 계정 중에 비교해보는 거예요. 직원급여, 상여금, 뭐 퇴직급여, 벌써 퇴직금을 뭐 8천만 원 정도 줬다. 직원이 그만뒀다는 소리고, 복리후생비 좀 줄어든 거, 급여는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비가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거. 전년 대비 보세요,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자. 교육훈련비가 작년에 300 썼는데 올해 2억 8천 썼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당연히. 직업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늘어났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는 많이 줄어들었죠.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주목할 만한 게 작년에는 대손상각비가 반영이 됐죠. 6,400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반영 안 돼 있으면 올해는 얼마나 반영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매출 채권의 1%, 뭐 계산하는 거 복잡한데 그냥 1% 어바웃으로 우리는 어바웃으로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여러분들 거래처 가셔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대표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장. 원가 볼까요? 원가. 이건 의미 없습니다. 아직 뭐 요거는 사실상 뭐 이게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늘어나면 요게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 자,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요 가격은 뭐냐면 요거 더하기 얘를 뺀 거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뺀 금액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66,17300 더하기 4554-153-175 빼기 86941-620은 하면 4533 안 보이시네? 4533-4533-384-555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86이 뭐 요게 만약에 2자가 붙어 2억 8,600이 됐다. 기말 제곱이. 그러면 여기 뭐가 2가 늘어나는 거지. 2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얘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어들어? 2억이 줄어드는 거잖아. 2억 감소. 자, 비용 2억이 감소했으니까. 자, 지우고 잘 써드릴게요. 비용이 감소했으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죠. 그렇죠?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조사 때 쓸데없이 뭐 매출 원가 비중 이런 거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매년 한 80, 70% 정도의 원가 비중을 가져왔는데 올해 갑자기 이익이 많이 되면 90% 이렇게 원가 비중 난다고 하면 소명해라 날아오겠죠. 이상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건 경상연구개발비. 자, 원래 물론 이건 좀 헷갈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상연구개발비는 판관비 계정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원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들이 생산에 기여해서 매출에 기여하면 안 돼. 매출에 기여하면 안 돼. 그냥 연구인력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원가에 들어간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판관비로 옮기시라고 세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 설명된 내용 있으니까 또 보죠. 자, 중요 계정들 이렇게 비교해 주신 거예요. 노무비, 상여금, 경상연구개발비, 뭐 복류생비, 지급수수료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주시고 왜 감소했을까요, 대표님? 이렇게 왜 감소했는지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시고 상여금 지급을 오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올해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상여금 좀 지급해서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모티베이션 제공도 해주시고 또 대표님도 좀 갖고 가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의 지급 상여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고 판매비 관리비로 옮기셔라. 뭐 복류생비가 좀 줄었습니다, 대표님. 더 늘릴 생각 없냐 이거 좀 만난 거 좀 사줘라. 지급 수수료가 뭐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재무제표 이게 보실 때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일단 큰 차이가 나는 건 무조건 봐. 왜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야죠. 큰 차이가 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으니까 전년 대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계정 과목은 대표님하고 반드시 얘기를 나누세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보유신세에서 막 줄이고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49억이 결산서에 이제 세금이 될 것 같아. 저기 당기순이익이 되고 입금산입금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자 2020년도에 아까 처음 우리 이제 법인세 3호 서식 세금 신고한 3호 서식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산이 방 모르는데 왜 3억 3천 써놨을까? 전년 비중을 적는 거예요. 정년 비중을 적었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표님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6억 났을 때 입금 3억 간목이 예를 들면 뭐 1억 5천이었습니다. 49억일 때 뭐 3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각 사업년도 그러면 52억, 세금이 지금 10억 나오게 생겼습니다. 최저한세자 세액 공제 감면 받을 수 이거 안 돼요. 직원들 아까 퇴직금 나온 거 봤죠? 급여는 올라갔으나 상시 고용인은 늘어난 거 없고 기계 작년에 샀는데 대체 투자를 안 되고 결국은 연구 인력 개발비인데 만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1200만 원밖에 공제 안 될 것 같고 법인세 이만큼 나올 것 같고 지방세 이만큼 나올 것 같고 최저한세는 3억 6천이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중간연합 요거 기납부 세금은 중간연합이에요. 중간연합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10억 정도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서 이만큼 냈어요. 이만큼 냈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만큼 세금 냈어요. 법인세 납부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이거는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기업이 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써가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49억이에요. 입금산익을 뭐 3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52억이죠. 2월 결손금 없고 과세표준이 52억. 여기 20% 세율 적용 약 11억, 뭐 10억 5천, 10.5억. 자,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적용이 된다고 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제조업 기준으로 할게요. 10억 5천이죠. 10억 5천 곱하기 20% 하세요. 0.2. 그러면 여기 공제 금액은 빨간 금액을 써볼게요. 2억 1천. 어바웃입니다, 여러분들. 어바웃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10억 갖고도 한번 해볼게요. 한 두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직원을 상시 근로자 수가 여러분들 계산하기에 작년에 9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냥 한 40대를 뽑았어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700만 원, 한 명당. 700만 원에 이분이 월급 사대보험료 내는 금액이 회사에서 내는 금액이 50% 정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4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낼까요? 400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360.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360 낸다 그러면 그 금액이 50%, 180만 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사회보험료 180만 원. 요거는 고용증대.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농특세일래. 절감된 금액의 20%를 다시 내야 되니까 20% 빼야 돼, 사실은. 그럼 얼마면 540만 원. 그쵸? 그러면 어바웃으로 700 정도 되잖아요. 어바웃으로. 그러면 그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빼고 계산하세요. 거의 틀리지 않아.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회보험료 농특세 때문에 이 금액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자, 기계를 샀는데 이 기업이 여러분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거나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은 새로운 기계를 샀다 그러면 다 적용돼요. 1억 원짜리 샀다 그럴게. 기계를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기계를 1억 원을 샀어요. 1억짜리 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이 두 경우 직원 한 명이 늘었잖아. 이게 언제 늘었어야 되냐면 1월 1일 날 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한 명이야.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면 예를 들면 직원이 4월 1일 날 늘었다 그럴게요. 4월 1일 날 늘면 상시 근로자 수는 0.75명인 거예요. 증가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기계를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어요. 응? 요 상시 근로자 수 얘기하는 거고. 자, 기계를 1억에 샀어요. 세액공제를 받아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요 기계 가격이 10%야, 10%. 그러니까 1000만 원. 자, 빨간색으로. 1000만 원. 자, 요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죠? 2억 2,70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2억 2,700을 빼고 2억 2,700을 빼면 볼까요? 10억 5천에서 2억 2,700을 빼요. 그러면 8억 2,300이야. 여기가 요거 적용해서 남는 금액이 이제 8억 2,300에 연구인력 개발비인데 이제 1억 원 정도가 연구인력 개발비 급여 준 게 이 정도 발생됐다 그러면 얼마 빼죠? 2,500만 원 빼죠. 25%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500 빼주면 이제 법인세 나오는 그림인 거예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 다시 지우고
계산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 정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쓰시면서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알아, 뭐 이런 거 해야 이러시면 저는 얼굴 잘 안 보이네? 예, 자꾸 옆에가 있으니까 얼굴이 좀 보여야지, 그렇죠? 화면이 좀 안 나오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최저한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저한세. 자, 최저한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적어갈까요? 예를 들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면 얼마라 그럴까? 3억이라고 할까요? 3억? 입금 송금 산입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있다. 0.3억. 그래서 각사합년도 금액이 3.3억 원이다. 과세 표준이 3.3억 원이다. 자, 최저한세 여러분들 3억 3천 곱하기 0.07 07은 2,300만 원 정도 돼요.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일 경우 2,310만 원. 요게 이제 최저한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요게 20%면 계산해 보면 1억 3천 1억 3천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보이는 데서 1억 3천 곱하기 0.2는 2,600에 2억까지 구간이 2,000 있죠. 4,600이네요. 4,600. 어바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막 디테일하게 틀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 곱하기 이거 20%라고 그랬잖아요. 4,600 곱하기 0.2는 920 마이너스예요. 920 빼고. 근데 그냥 이 인력 말고는 기계만 할게요. 기계를 뭐 10억 원어치 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10%니까 여기 마이너스 1억이잖아. 그러면 이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아예 여러분들. 그쵸? 아예.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편의상 이 연구인력 개발비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다 빼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최저한세 적용되니까 이 회사는 적어도 2,31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에서 얘 빼고 아니면 보통 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하고 뭐 얘하고 빼서 안 하면 되나? 이거 헷갈린데. 왜 헷갈리냐면 이 세액 공제 감면도 적용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하간 2,310만 원만 이 금액이 나오도록 공제를 해요. 이 통합투자세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예를 들면 그 금액이 대충 한 8,500 정도 되겠네요. 8,500만 원이다 그러면 8,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2월 돼. 그래서 2월 공제돼 가지고 내년에도 써먹고 내후년에도 써먹고 해서 지금 10년간 써먹을 수 있죠. 요걸 아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계산하는 법은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제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거래처의 세무조정계산서나 어떤 이익 보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내가 왜 계산해 보라 그러냐면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그 거래처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계산하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장 가지고 너무 많이 설명드렸네. 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세액공제, 고용중대, 통합투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부터는 형광펜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한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이버 가서 찾아보시면 좋고. 여러분들 올해 체크해야 될 거 이거 경단력.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또 적어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육아휴직 복귀자 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확대됐다 해서 특허 많이 하는 데는 특허 조사 비용 분석 정도 된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네이버에서 꼭 찾아보라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 그 회계 보고서 그 보고서에 말씀드렸죠. 성과 공유 중소기업 네이버에서 꼭 찾아보세요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을 도입하면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죠.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의 50%를 세액 감면 비과세 급여란 소리고 사전에 만들어둬야 돼 규정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여러분 왜 써놨을 거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기업 여러분들 거래처 그 내용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대표님들도 좋고 직원도 좋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은 제도인데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계정별 비용 검토는 이제 아까도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업에서 거의 확정되어 있는 비용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찬란하게 뻑적지근하게 어떤 비용이 증가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올해 세액 이 텍스 세이빙에 관련된 내용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년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업의 내년 비용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 비용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회계 지원 컨설팅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좋은 컨설팅을 하시고 좋은 계약을 하시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직원 급여는 뭐 요거 다 읽어드리긴 어려우니까 요거 읽어보세요. 한번 저기 이렇게 멈추실 때는 꼭 읽어보세요. 퇴직금. 여러분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참고로 퇴직연금은 추계액보다 더 추계액이 1억인데 나 2억 넣을래 하면 이 2억 비용 다 인정됩니다. 2억 비용 다 인정돼요. 많이 넣어도 돼. 많이 넣어도 돼. 경상연구개발 및 체크해봐요. 보험, 우리 이제 여러분들 보험에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은 뭐 여러분들 화재보험 비용 처리 다 되겠죠? 자동차보험, 단위 자동차보험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 체크하시고 단체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들이 보험에 대한 세무 처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원래 단체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용 처리하고 적립되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자산 잡아야 되지만 대부분 전액 비용 처리하고 환급 시 이제 영업외 수익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경영정기보험, 납입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과세 이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해지하거나 뭐 만기가 없는 상품이니까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하거나 이러면 자산 활용 방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 10년 뒤에 퇴사하세요. 그래서 퇴직금 받으세요. 이러든가 10년 뒤에 기계 사는 자금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표님 내년에 계속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으면 대표님 뭐 경영 정기보험이나 뭐 단체보험 같은 거 추가 가입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플로우를 정해주는데, 이제, 자, 2023년,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 달에, 우리 이제 대표님들 만나시고, 대표님,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대표님, 내년 초에, 연초에 대표님 제가 아이고, 지우개, 노란색으로 할게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 신청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채용 계획 있으시면 채용하시고, 채용할 때 이제 여러분들 고용지원금 중에 지금도 아마 좀 까다롭긴 한데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고용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그럼 대표님 내년에 경영정의보험 가입 검토해 주시죠. 직원 급여 인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올릴 거잖아요. 그런 내역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만하고, 퇴직연금 가입 검토. 자, 이거는 사실은 12월 달에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가입이 안 된다 하면 뭐 내년부터 하면 되고. 대표님 2월엔 연말정산 있고요. 3월에는 이제 여러분 주주총회 서류 만드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이제 주주총회 이런 거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려주시고. 주주총회 당연히 임원 보수 상여금 규정 확정해 주시고, 배당하면 배당 여부, 그 다음에 3월을 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 분기 결산, 5월에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웬 법인 얘기하는데 종합소득세, 자, 체크.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표님이시니까, 자, 배당했어요. 배당에 대한 종소세. 이분이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CEO들을 만나시니까 법인세만 가지고 얘기 끝내시면 안 돼요. 자, CEO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자꾸 얼굴이 안 나오는데, 칠게요. 자, 해볼까요? 뭐, CEO 소득으로 우리가 예측해 보자고요. 자, 이 CEO의 가장 중요한 소득은 뭐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뭐예요? 근로소득이지, 근로소득. 자, 이분이 연봉을 예를 들면 3억을 받는다고 합시다. 연봉 3억.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것은 뭐 1년에 연 뭐 한 5천만 원 정도 돼. 올해 뭐 이게 좀 나오고 좀 뭐 돈 쓸 일도 했고 해서 배당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뭐 배당을 뭐 한 1억 원 받았어요. 뭐 이것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 이거 가지고 뭐 신고해야 돼? 종소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려주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종소세 신고하시면서 빼먹지 않아야 되시는 거. 건강보험료. 연금은 이미 뭐 거의 최대이실 거고, 건강보험료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대표님과 진지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소득세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검토 7월 25일만 부가세. 이런 이제 텍스 세이빙 플랜을 가지시고 대표님들하고 꾸준하게 접촉하시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 어떤 쌈박하게 아주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즉 무슨 뜻이냐면 이걸 가지고 갔더니 뭐 1억 원 세금 내야 될 곳이 세금이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할 수 없지만 1억 원 세금을 세무사님하고 잘 얘기하실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요런 현재의 작년 개정 과목 대비 올해 개정 과목을 비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지금 모르고 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는,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뭐 컨설팅이 뭐 항상 새로운 것만 개발하는 게 컨설팅이 아니고, 그리고
실수이거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고용중개세액공제 기계사셨어요 대표님. 사신 거는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대표님 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법인세를 냈는데 오늘 좀 올해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법인세가 한 1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대표님들은 법인세에 대한 생각이 작년 3천만 원에 있지 현재 1억 될 거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는 더 중요해요. 만약에 개인사업자는 작년에 5천만 원 세금 냈는데 올해 이익이 매출이 한 3억 늘어서 이익이 2억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율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면 세금 자체가 5천만 원 내는 세금 1억 5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들은 작년 세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내년에 비용 계획, 절세 계획을 같이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플랜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정의 목표, 소정의 결과를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여러분들 뭐 목표인 이런 거 안 하고 포커스 온 비즈니스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컨설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라는데 사랑 좀 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도 좋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그 컨설턴트 분 중에 법인 영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제 채널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